자, 수학책 120쪽입니다.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의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넓이를 구했을 때는 어떤 단위를 생각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넓이의 단위는 1제곱 센티미터였죠. 부피를 나타낼 때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1제곱센티미터를 쓰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센티미터 위에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3자를 쓰면 되겠죠. 자, 수학책에 같이 한번 써보면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부피는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라고 했죠.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납작한 정사각형, 즉 평면이 아니라 공간을 포함한 3차원, 즉 입체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크기와 모양은 같은 큐브나 블럭을 이용해서 상자를 채웠던 것처럼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가로도 1, 세로도 1, 높이도 1, 한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1cm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각설탕입니다. 각설탕은 가로, 세로, 높이가 1cm보다는 약간 크지만 리모컨이나 책가방, 필통, 수학책보다는 1세제곱센티미터에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121쪽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자, 부피이기 때문에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가 바로 부피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세제곱센티미터.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개씩 2층이니까 8세제곱센티미터. 가로에 4개, 세로에 2개씩 8개가 2층이니까 16세제곱센티미터.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씩 16개가 1층이니까 16세제곱센티미터. 가로에 4개씩, 세로에 4개씩인 16개가 2줄이니까 32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세는 방법은 선생님처럼 하나씩 일일이 세어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한 층에 몇 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가는지 구해서 몇 층이 되는지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쌓기나무, 어떤 쌓기나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cm인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가 들어가는가가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죠. 자, 직육면체에서 가로와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가 1, 세로가 2, 높이가 2인 게 첫 번째고,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가 2인 직육면체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같고 높이도 같고 가로만 1에서 2로 변화를 했는데요. 가로가 곱하기 2가 되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되었죠? 네, 곱하기 2가 되었네요. 자,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4, 세로가 2, 높이가 2입니다. 세로와 높이가 역시 같으므로 가로만 지금 2배가 늘어났죠? 2배가 늘어났더니 부피도 2배가 늘었네요. 자, 그래서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도 된다. 맞아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는 각각 2배가 되고 높이는 같은 직육면체를 위에 그림에서 찾아봅시다. 자, 높이가 우선 그대로 해야 되니까 세 번째 거는 하나니까 안 되겠네요. 자, 가로가 2였는데 4칸으로 2배가 되었고 세로가 2였는데 4칸이 되었으니까 2배가 되었죠. 높이는 2로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피는 4배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가로에서도 곱하기 2를 했고 세로에서도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되면 2 곱하기 2라서 모두 4배가 됩니다. 가로만 2배가 되면 곱하기 2만 했으니까 부피도 2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높이도 2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네, 8배가 됩니다. 교과서 122쪽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학년 1학기 때 직사각형의 넓이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로 넓이를 구했습니다.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가 가로에 몇 개, 세로에 몇 줄인지를 세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구했었죠. 부피는 여기에서 공간, 즉 높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6cm니까 1cm인 쌓기나무가 6개 들어갑니다. 자, 세로는 4cm니까 1cm인 쌓기나무 4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층에는 6개씩 4줄인 24개의 쌓기나무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만약에 직사각형이었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피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입체입니다. 그래서 몇 층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두 5cm니까 1cm인 높이를 가진 쌓기나무의 5층, 5층이 쌓이겠죠. 24개씩 5층이 쌓여 있으므로 24 곱하기 5는 120개의 쌓기나무가 쌓였네요. 쌓기나무 120개가 필요한데 한 개의 부피, 쌓기나무 한 개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잖아요.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 120개가 사용됐으므로 직육면체의 부피는 1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먼저 1층에 몇 개씩 들어간지 살펴보았죠? 1층에 몇 개씩인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1cm가 가로와 세로인 단위 부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쌓기나무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한 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먼저 구하시고요. 높이만큼 층수가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높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직사각형을 구했던 거랑 매우 비슷하죠. 선생님이 쓴 이 표시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로에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세로에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통해서 한 층에 쌓인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고 공간인 부피이기 때문에 높이만큼을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는 무엇의 넓이와 같나요? 밑면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드릴 게 있는데요. 수학식을 적다 보면 이런 표시를 많이 쓰죠. 이 표시를 우리는 등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호는 좌우의 값이 같다라는 뜻을 가져요. 가끔 이렇게 빈칸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위에 줄과 밑에 줄의 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가 되니까 남은 한 칸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직사각형과 비슷한 성질을 가졌지만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을 가지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육면체, 정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